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2022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국민 2명 중 1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심화 등을 꼽았고요. 이와 함께 전세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이 상승을 선택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매매 심리가 위축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왔고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자, 지금 이 시간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방향성 잡아보시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전략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드리는 시간 출발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끝번호 4865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 이동 장곡로 440번지 부용아파트와 그 옆에 있는 동신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까요? 만약에 매도를 해야 한다면 어디를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자, 의정부시 신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데 전망이 어떨까요? 아까 전에 우리 앵커도 얘기를 했지만 내년 상반기에 많은 국민들이 상승할 거다라는 게 한 50%가 넘었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추세를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놓는다고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됐습니다. 가격대가. 그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하락을 겪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 매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즘에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게 낫습니까?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런 일환 중에 하나의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의정부 신곡동의 부용아파트, 그리고 아래 동신아파트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주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을 투자로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거주를 하면서 가지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자. 자, 먼저 부용아파트를 보면 바로 위쪽에 의정부 경천철 동호역이 있고요. 동이 동신아파트하고 교통의 입지적인 부분은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한 1km 정도 지점에 의정부역 1호선이 있고 GTX C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곡동 부영아파트 210세대 28년차 아파트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평수대가 20평 단일평수입니다. 단일평수로서 지금 한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동신아파트입니다. 자, 동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2평 단일평수죠. 단일평수고 동일한 어떤 입지에 있고요. 가격대를 보게 되면 약 4억 2천, 4억에서 4억 2천 선에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평당가를 보시게 되면 부용아파트 1100대, 지금 밑에 있는 동신아파트가 1300대, 동신아파트가 좀 더 평당가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2주택자라고 하면 지금 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매도를 하면서 좀 더 대출이든 세제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거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나를 매도하시고 다른 지역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공이 위치적으로나 또 개발 호재 등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평당가만 가지고선 동신아파트를 남겨놓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 질문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세무입니다. 굉장히 양도세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180가지가 됩니다. 일단은 뭐 본인에 맞춰서 가는 상황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두 아파트들 중에 양도 차익이 적은 순서부터 매도를 하시는 게 이 물거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접근 방법이고요. 일단은 지금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가 다시 쏙 들어가긴 했지만, 내년 대선 3월 이후부터 재산세가 매겨지는 6월 1일 전에 한번 매도를 세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셔가지고 고려해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의정부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 체크해 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략도 함께 세워 드렸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부동산은 오른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상승이라고 다 같은 상승이 아니고 지역적인 특징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라는 말씀도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님의 부동산 때문에 지금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분산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세금에 대한 포인트 함께 짚어가시면서 매도 타이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끝번호 6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4단지 27평을 보유하고 있고요. 4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산 대화역 세경아파트도 갭투자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2주택자인 상황인데요. 자, 이제 방 3개짜리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대출이 막혀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전부 보유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서초동이나 용산 1구역의 상가주택에 대한 투자는 어떨지 고민이 되네요. 대출을 둘 다 많이 받아야 하긴 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2주택자이다 보니까 갈아타기 전략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좀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갈아타긴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이 커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면 똘똘한 한 채입니다. 일단 똘똘한 한 채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서초동이나 용산 1구역,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쪽의 상가주택, 대출이 많지만은 한번 도전해 보겠느냐라는 질문이신데, 동일하게 지금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방 3개짜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도 이제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저도 똑같이 고민을 했던 내용이고,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방 하나씩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중요하고 내 자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자녀들.
거기에 어떻게 맞춰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똑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청자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자, 대화역 그리고 목동입니다. 대마는 살려야 됩니다. 목동은 살리고 대화는 매도를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대화역에 있는 대화역 아파트. 자, 3호선 대화역에서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아깝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 예전에 하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의 갭 수익을 굉장히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매매가 대비해 가지고 갭 수준이 한 1억 7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억 5천에 1억 7천 정도. 요 지금 금액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쉽지만 내 생활 여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서 큰 거를 살리면서 갈 수 있는 어떤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대화역 거를 매도 후에 자, 목동 신시가지 4단지로 갑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로 보여져요. 지금 여러 평수대가 있고 지금 27평이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 그중에서 26평대의 아파트로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실거래가가 16억 8천까지 지금 거래가 되어 있고요. 자, 요 평수대가 지금 구조가 투룸 구조일 겁니다.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36년 차 재건축에 있어서 진행 단계에 있어서 지금 정밀 진단, 안전 진단이 1차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주변에 앞쪽에 이제 7단지도 있고 여러 지금 목동 신시가지의 주 메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의 평형대를 좀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평형대가 26평대입니다. 28평대는 거의 1층에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지금 낮고요. 3룸으로 가시는 데 있어서는 35평이 가장 적정합니다. 그러나 가격대를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4억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개를 다 팔아가지고 35평으로 가기에는 양도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중에서 나머지 주택에 있어서 2년 보유가 또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수를 과감하게 들어가기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쓰시느냐? 일단은 아까 대화역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면 2억 정도,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의 가용자금이 생깁니다. 추가적인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아파트에 지금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35평을 매수 전략을 한 2년, 2, 3년 뒤에 잡으시면서 일단은 35평대의 전세 물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26평을 보유하시면서 35평대의 전세 물량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대화역 매도분에 대한 차익금을 이용하시는 어떤 방법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둘 다 매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둘 다 매도했을 경우에 시차가 있어야 됩니다. 2년 정도의 시차를 최종적으로 목동 아파트가 남은 상태에서도 2년이 지나야지 목동 아파트엔 비과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유념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이 것들을 모두 매도를 하고 추후에 서초동이나 아니면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의 상가주택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입니다. 그렇지만 결정하시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보통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가 거주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 상가주택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장점은 알고 계시지만 선뜻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두 지역이 강남권의 부동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 그리고 용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 흐름 자 볼까요? 자, 지금 아까 대화역 일산이고요. 일산에 있고 아래쪽에 지금 양천구 쪽에 목동 아파트가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서초입니다. 상가주택. 그리고 위쪽에 용산에 자리를 갖고 있는 상가주택을 보고 계시는데 대출이 문제입니다. 둘 다 매도한다 하더라도 대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내가 시도도 안 해보고 처음부터 주저앉기보다는 물건을 선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이 되면 계약 전에 현금 흐름,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대출 이자를 제출을 좀 더 최대한 적게 받고 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수익이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차피 용산이나 서초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가주택이 대지가 깔리고 있는 평수가 최소 30평에서 30평 이상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집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득과 함께 현금 임대 수익까지 볼 수 있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선택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단 먼저 한번 물건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나서 그 현금을 가지고 한번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 재상담을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일산 아파트 매도하고 목동을 보유하는 방법, 전세를 활용하면서 평수를 넓혀가는 전략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모두 매도를 하고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 있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좀 발로 움직여 보시고 또 상담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9512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남구 박림동의 라인 효진 2차에 거주 중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로 나뉘어서 시끄럽습니다. 언제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을까요? 재건축이 가능은 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재건축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세요?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네. 상가가 아니라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박 하나씩을 주면서 주인 세대로 거주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전 시청자의 어떤 해답의 풀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산광역시를 했고요. 이제 이번에는 광주광역시입니다. 되도록이면은 저희 상담에 들어온 내용들 중에 지방에 있는 광역시 외에 다른 지방의 어떤 그 상담 내용을 꼭 제가 좀 어필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라인 효친 2차 아파트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언제쯤 입주할 수 있을 것이냐와 또 정말 재건축이 말만 도는 게 아니라 이 재건축이 실행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광주광역시 이 지역이 남구의 박림동입니다. 자, 박림동이라면 좀 낯서실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광주의 강남은 봉선동입니다.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봉선동입니다. 가장 광주에서 아파트 평당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높은 지역 바로 인근에 있는 지역이 박림동이다라고 지역적인 위치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인 효친 아파트. 지금 보시는 대로 2차와 있고 1차가 지금 같이 있습니다. 1, 2차 단지 같이 있는데 지금 라인 효친 2차 아파트가 894세대, 1차까지 하게 되면 한 870세대 정도가 지금 현재 아파트 세대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989년도 33년 차입니다. 자, 그 재건축 준공 연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지 내에서도 1단지와 2단지가 나뉘어가지고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참 각축전에 있지 않나라는 지금 그 지역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한번 입주 시기, 준공 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카메라 좀 자세하게 붙여줄 수 있으면 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보시는 대로 대부분의 지금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이 지역들을 보시면 19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이 있던 시대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인 효친 1차와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질문 내용에 보시면
추진위를 위해서 1단지와 2단지가 좀 시끄럽습니다라고 해서 봤을 때는 지금 재건축의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 자, 준비 단계가 추진위가 결성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겠죠.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재건축이 평균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9년 걸립니다. 9년. 자, 재건축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소 빨리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정도는 돼야지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지금 시끄러운 단계 속에서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위쪽에 3일 아파트가 있습니다. 3일 아파트 한번 볼까요? 금액대가 지금 다른 것들은 거의 뭐 2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위에 3일 아파트는 4억대가 지금 넘었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3일 아파트. 지금 3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0세대의 80년도에 42년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작년 초반에 시공사가 SK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3일 아파트 밑에 쪽에 있는 아파트들 충분히 지금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시끄럽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은 사업성입니다. 또 내가 대지집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추가 분담금이 얼마만큼 적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속도는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궁금해하신 두 번째, 재건축이 과연 진행이 될까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칭 추진위가 움직이고 있고요.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시점이 문제지 위 3일 아파트가 9년차 차이가 나지만 현재 SK건설로 시공사가 선정됐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밑에 있는 아파트들, 라인 요친 2차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591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이고요. 7천만 원 투자금으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뉴 골든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떨까요, 대표님? 아파트에서 1억 미만의 소액 투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양이에요. 네. 안양 만안구입니다. 222세대. 34년차. 자, 이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를 좀 찾아보신 상태에서 지금 문의를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안양역이 있고요. 거리상으로 좀 있지만은, 그리고 월곡 판교선에 일단은 새로운 안양역이 하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안양 중에서도 만안구 중에서도 안양동에 있는 병무관이라는 곳에 있는 아파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에 있어서 재건축을 바라보는 건 사업성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대지 평수에 대한 게 우리 시청자께서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지금 이 아파트가 222세대 전체 대지 평수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작습니다. 길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한 세대가 가지고 있는 대지 평수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이 아파트의 소유자 분들께서도 분담금이 많을 뿐더러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게 들어오는 시공사, 시행사에 있어서 사업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대지 지분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투자처를 확인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지 정책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앞으로 세금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내 아파트의 전망은 어떨지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이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면서 궁금증도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정보까지고요. 하지만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 전화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전화나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